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까지를 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상고시대 작품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막상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 소설, 수필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저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그랬습니다. 작가가 실제 생활에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바꿔서 그 바꾼 언어를 유기적으로 묶어서 만들어 놓은 구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복잡한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학은 작가가 실제 생활을 잘 보고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바꿔서 그 바꾼 언어를 유기적으로 묶어서 만들어 놓은 전체다. 이제 알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을 이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서정, 두 번째 서사, 세 번째 극. 서정, 서사, 극 이렇게 나눴죠. 이제 서정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현대시, 또 고시적, 한시 이런 것들을 서정시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사는 수필과 소설류를 이야기하고, 극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 시나리오의 대본인 시나리오를 어디에? 극장르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세계에서 통용되는 문학의 삼분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야 이것을 계속 따라야 할까?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제 과거에 계셨던 분이죠. 지금은 이제 퇴임하셨지만 조동일 교수님께서 장르 하나를 보탭니다. 그러니까 3+1이 되겠죠. 그게 바로 교술 장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정, 서사, 극에다가 교술 장르를 집어넣는데 교술 장르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서사 장르의 수필을 교술 장르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문학의 3분법,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서정, 서사, 극, 4분법은 거기에 교술 장르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상 비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수험생들이 만약에 이것을 듣고 있다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크게 대별한다면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외제적 접근 방법과 내재적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제적, 내재적까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외제적 접근 방법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세 개만 보겠습니다.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효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의 가치체계, 사상 감정을 작품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반영론적 관점은 시대사적 배경이 들어간 것입니다. 작품을 보는 순간 일제시대 때, 이거 6.25 때, 이거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내용이 들어가 있네. 이게 바로 반영론적 관점이고요. 조금 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용론적 또는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독자가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작품 속에서 감동과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을 보게 되면 거기 동물들, 특히 까마귀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반포지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주고 봉양하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까마귀조차, 미물인 까마귀조차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나는 뭐 했지? 라고 반성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바로 효용론적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제적 접근 방법은 표현론적, 반영론적, 효용론적, 다른 말로 수용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이제 대척점에 있는 내재적 접근 방법은 다른 말로 형식주의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데 작품 자체만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러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일본에 들이오리다 그랬죠. 또 맨 마지막 연애 가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음을 흘려오리다. 맨 앞과 뒤가 똑같이 나와 있죠. 앞을 머리로, 뒤를 꼬리로 한다면 숨이, 이것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해서 숨이 상관법으로 쓰였군. 또는 죽어도 아니음을 흘려오리다, 이 부분을 단어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단어법. 또 정주영의 유리창 같은 경우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그랬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했을 때 역설적 표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미상고법이다, 역설법이다, 단어법이다, 또는 7호조의 산문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등 이렇게 내재적 접근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큰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문학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전 문학의 상고시대 가요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향가, 또 고려시대 때 소교 등등을 살펴서 현대시까지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가볼 테니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차근차근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